안녕하세요. 4월 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지수 급락이 엄청 했잖아요. 그에 대한 반발로 상승 좀 많이 나오면서 일부 기술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백악관 대변인은 다음 달 2일이라고 했으니까 4월 2일 국가별의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한번 결정하게 된다면은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가 간의 협상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세가 일시적으로 물가의 큰 흐름을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GDP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 GDP가 0.3% 성장에 그칠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는 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둔화 정도로 끝난다면, 침체가 아니라 둔화, 그럼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구체적인 지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지 그때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테니까. 그러면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요거 완성되는 순간 반전은 나온다라는 마인드로 요거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은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올해 6월 달만 하더라도 5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75%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3회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은 결국 시중에 돈 풀면 경기 좀 꺾인 것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한번 미국의 이 반등장이 올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48달러로 관세에 대한 여파로 플러스 3.0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역대 신고가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 압박해주니까 반발로 수혜를 받는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하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항상 반도체에 대해서 나쁘게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삼성전자, 한국 IT 업종 최선호주. 봐야 된다. 저평가다. 무엇보다 중국이 많이 억눌리는 만큼 범용 반도체, 이 삼성이 진짜 많이 만들거든요. 전체 매출의 50%가 이쪽입니다. 요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로 요거 한국 소부장이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시끄럽더라도 반도체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라는 관료들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윤활유 역할을 잘 해줄지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전력시설 투자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 4년에서 5년 전 세계적인 발전, 이런 회사들의 이 수주 잔고는 꾸준하게 차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무언가 또 하나의 진화가 와가지고 일거리가 꾸준하게 쌓여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관련 업계의 실적은 우상향할 가능성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변압기나 이런 쪽은 시가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줄어들게 되겠죠. 하다 보니까는 뭐 영업 마진이 좀 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될 수도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고점을 찍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뭐 HD 현대인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조보단 좀 떨어지더라도 수천억, 막 8천억, 7천억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시가총액 뭐 10조 지금 넘는 거 유지되는 거 굉장히 큰 힘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방산 쪽 되게 좋은데, 특히나 한국에게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유럽 내에서 방산, 재무장 관련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은 많이 안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유럽 내부에서 생산을 최대한 하려고 할 텐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못 만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한국이 꾸준하게 점유율을 높여왔어요. 그리고 가성비적인 부분으로 되게 어필을 잘 해놨고, 현재 폴란드 같은 데 공장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방산 안 좋더라도 한국 방산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여기에 대해서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투자까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화장품, 피부 미용 이런 쪽뿐만 아니라 여기 임플란트에도 좋은 평가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건 한번 쭉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식음료 관련해가지고 가격도 많이 올리고 그래가지고 경기 방어주랑 같이 엮여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 이런 쪽은 향후에 원달러가 좁혀지게 되면은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가격 올린 만큼 영업 마진이 그만큼 올라가게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천연가스는 너무 좋기에 한국가스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석유화학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빅딜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M&A.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 펌핑 요 관심 있다면 지켜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이런 내용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리포트는 제가 진짜 공부의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라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랑 따복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좀 아쉬움이 있긴 했어요. 근데 반등 빠르게 나오고 있죠. 다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추세는 또 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현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지수가 빠지는데 미국의 관세 같은 것들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두산이 빠지는데 지수가 빠진 영향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 한국의 팀코리아가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 대신에 중동으로 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빠진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다? 중동에 예상이 되는 일거리가 4개고 유럽은 30개가 넘는데 이걸 다 놓치게 되었다 보니까는 사실상 기대값이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설계업체나 이런 쪽들은 여기에 영향을 직방으로 받았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악이에요. 한데 두산은 입장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과거부터 웨스팅하우스가 꾸준하게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기자재를 해외에 이제 하청을 주는 걸 많이 했는데 두산이 핵심 역할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30개 넘는 원전을 잡아먹는다라고 쳐요. 그럼 이거 어느 쪽에 하청 줄까요? 이왕이면 검증된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원전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준 것도 있지만 받은 것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잘만 하면은 일본 쪽으로 갈 물량도 한국에서 몰아받을 수 있다. 유럽 쪽 현지 업체랑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 쪽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성격의 기업들은 먹을 게 많이 없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개념의 다시 제조 개념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히려 더욱더 좋은 것들을 많이 끌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두산 입장에선 중동은 팀코리아로 움직이면서 일거리 따오면은 그대로 쳐내면 되는 거고 이 유럽 쪽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내려주는 게 있다면은 이것도 꾸준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엮여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SMR까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장에만 1조 이상 썼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낼 때가 되었다. 이거 주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실적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이 발전 투자가 조금 멈춰가는 것 아니냐고. 근데 결국 이거는 변압기나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일거리가 쌓여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3에서 4년 그냥 얘기 나오고 있고 한국의 LS 일렉만 하더라도 5년치 주문이 꽉 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한 4년 정도는 무리 없이 우리 쪽도 계속 일거리 들어오면 들어오지 줄어들진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산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수급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떨어지니까 주구장창 사모으고 있죠. 개미만 털리고 있습니다. 큰손이 봤을 때 이 자리는 되게 매력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 매수가 계속되면 하락을 해봤자 제한적일 거고 이 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지지라인 어디를 두는 게 좋다? 121선. 그래서 이 아래에서 이탈이 안 나오면은 쭉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홀딩하는 전략 일단 취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를 돌파해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21선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60을 돌파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붙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21선 떨어질 때까지 그게 안 보여지게 되면은 그 이전에 그래 왔던 것처럼 21선 완전히 요 사이에 온 상황에서 돌파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서야 이렇게 추세가 또 한 번 잡힐 수 있다. 그랬을 때 정고점 언저리까지 한번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1차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그대로 고점을 돌파를 못하더라도 비슷한 가격까지 올라가는 요 구간을 생각을 하면서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뭔가를 바탕으로 글로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 현재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떠오르고 있다? 원전 팀 코리아로는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거리 따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쌓여가는 일감을 보면은 4년치 충분히 너무 편하게 볼 수 있고 수급 봤을 때 큰손들은 현재를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쏟아지게 되면은 편안하게 홀딩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지라인 121선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 빠르게 61선 위에서 자리 잡으면 21선 돌파했을 때 속도 난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2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기를 그 다음에 속도는 좀 늦는다라고 하더라도 돌파하면 그때 턴하는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볼린저 상단을 돌파 언제 하는지 보고 그리고 이 추세가 좀 이탈한다라고 싶으면 이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현재 포인트를 쭉 짚어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